총대입니다. 이게 대체 갑자기 왜 나온 건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인재근 문학진의 불출마 권유, 현역 컷오프 총대했다. 이 총대 이재명 대표가 맨 총대였습니다. 지금 인재근 의원, 문학진 전 의원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불출마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인재근 의원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보겠습니다. 두 사람 만나서 인재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먼저 이제 인재근 의원 쪽에서 만남을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총선에 불출마하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3선이죠. 이 4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불출마하려고 합니다. 근데 후임으로 유은혜 전 장관을 좀 같이 두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같이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불출마는 받고 후임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재근 의원 불출마하겠다라는 뜻이 확실하게 전달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 문학진 전 의원은 지금 무슨 얘기냐?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여론조사 꼴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문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일단 인재근 의원 만나서도 불출마 이 뜻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학진 전 의원한테도 통화로 불출마를 권유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장현미 변호사님 보통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움직이진 않지 않나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당내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에 4년 임기 동안 계속 재판하고 송사하고 그 분열이 이 각 지역구에서 봉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민주당에서는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이 단수 공천을 할 때는 이 경쟁 후보자들 간에 굉장히 격차가 있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격차가 좀 나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교통정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경선의 후유증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항상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높은 의원들 그리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예우 차원에서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이게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이 서로 찌르고 때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지금 이 상처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미리 좀 교통정리에 나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전 여기서 드는 생각이 최수영 위원님 사실 당대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아직 공관위가 뭐 통보 뭐 하위 20% 이런 통보를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근데 당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기분 나쁠 사람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표가 직접 공천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매우 이례적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 사실 우리가 공천을 가지고 우리 밖에서 흔히 말하면 공천을 블랙박스라 그럽니다. 밖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안에서는 알 수 있는데 밖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실 공천이라는 과정이 말로는 제도화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완벽한 진공 상태 혹은 무균질 상태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그 안에서 이제 조율과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원래 대표가 숨어서 하거나 혹은 대리를 통해서 하거나 우회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직접 대놓고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공관위원장 그러면 바지저고리냐? 바지사장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도 공관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약간 예민한 지역구는 그건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버렸더라. 그래서 이건 내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좀 나눠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범시민사회 진보연대를 이끌어내는데 다만 이제 지역구 출마에서는 내 사람을 심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한 지역이나 조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본인이 직접 지금 참전해가지고 조율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혹은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컷오프 되는 사람들이 많거나 불출마한 사람들이 대부분 비명계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내홍이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과도한 개입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여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탈당파들이 더 나올 때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살짝 좀 묘한 게 뭐냐면 신조 대변인님, 국민의힘 안에서도 중진들 험지로 권유, 뭐 험지가 아니라 도전지라고 뭐 표현을 하곤 하시던데 도전지로 가라고 국민의힘에서 권유할 때 다 비운이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수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엔 다 비명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재근 의원한테 불출마를 권고하고 그 유은혜 전 교육부 총리를 추천하니까 싫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유은혜는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은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선포를 지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문학진 의원한테도 지금 불출마 그 여론조사 내용을 말하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자, 여론조사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네. 민감한 정보입니다. 네. 근데 저 정보를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가 어떤 경위를 통해 입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학진 의원한테 지금 불출마를 권유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안태준 그 같은 지역구에 안태준이라는 경쟁자가 있으시다고 해요. 네. 근데 문학진 전 의원이 안태준 이분이 찐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좀 지켜보면 친명이 가고 찐명이 들어오는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공관위가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 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가 다 할 거면 공관위 공식 의결기구는 왜 있습니까, 민주당에?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이라는 공천의 대얼개를 제시하신 것이고 네. 공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관위원장께서 직접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고 손보고 계십니다.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라는 당의 공식적인 의결기구와 그 체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의한 찐명 공천을 하려는 그 어떻게 보면 정략적 술수가 조금 저는 아쉬울 뿐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도 찐명을 넣겠다 그거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건데 이재명 대표가 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조 대변인께서는 그럼 결국 찐명을 안 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 계속 오버랩이 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중진들 물갈이가 나왔을 때 결국 검핵관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찐명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비슷한 얘기들이 같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찐명 말씀하셨죠. 찐명으로 꼽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추미애, 험지, 이종걸 불출마 요청, 현역 컷오프 명분 쌓기. 네. 아까 나온 인물들과 또 다른 인물들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 험지를 권유하고요. 이종걸 전 의원한테는 불출마하시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 친명으로 꼽히죠. 뭐 약간 더 나가서는 추미애 전 장관도 찐명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이 주변에 계시긴 하시던데 추미애 전 장관 나오는 건가? 뭐 대구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가 송파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가 어디 나온 동작도 있다가 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그 전방위에서의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윤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요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한창 이 전력이 극대화됐을 때 그 당시 모습 보고 올까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중 대변인 얘기는 윤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권 탄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차재현 교수님.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윤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맞는 거 아니냐. 네. 뭐가 우선 기준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보고 흠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낼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그 시 중에 네. 나를 키운 파다리 바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 표현을 좀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키운 8알은 저는 조국과 추미애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명백 위원장이 이 정권교체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범주 안에는 아마 그 맨 앞선에는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하던 선명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또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치 입지를 보완해주고 이 백업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 또 정치적인 의리와 관계를 생각해서 또 쳐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종의 정치적 타협점으로 놓은 것이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도 험지에 가서 나름대로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지금 대상, 타겟과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에선 송파갑을 송파갑 얘기했는데 이야기하고 거절했다더라고요. 지금 동작 이야기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갑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공천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붙을 만한 정치적인 덩치, 몸값이 되는 사람하고 붙어야지. 설사 그렇게 해서 진다 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덜하지.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지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뭐랄까 손해가 엄청 막심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 정도의 덩치급이라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추미애 전 장관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이 나름대로 조율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봤을 때 좀 또 하나의 빅매치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도 좀 제대로 험지에서 싸워보고 싶으니까 뭔가 나랑 맞는 체급을 골라달라라고 당에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수영 위원님. 그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요게 더 약간 우선된 약간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대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이 어떤 전투력이 좀 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공천이 이렇다 저렇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못 싸워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죠. 임종석 실장은 살아 돌아오면은 친문계 리더가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말하자면 비례대표는 시민사회에 대해 좀 일부 양보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연대를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지역구만큼 왜 이렇게 자꾸 친명에 집착하느냐. 어떻게 하든 자신이 바로
다음에 당대표를 거쳐서 바로 대선 후보까지 가기 위해선 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임종석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 이번에 사면복권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같은 인물, 네. 만일 이번에 출마한다 그러면 출마를 못하지만 그런 인물들이 들어오면은 구심점이 되잖아요. 거점이 마련되면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친명계지만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친문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만일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가 친문계를 압도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다음 대선에선 또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이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 헝클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저는 자 사실 어찌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말하자면 그 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하자면 핍박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임종석 전 실장 적임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이 안 맞고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속내. 혹시라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나 자신의 권위에 혹은 당대표의 지위 이런데 조금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조금 차단해 보자라는 속내 때문에 이 임종석 실장 문제가 그 굉장히 뜨겁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추미애와 그 임종석은 똑같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이재명 마음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마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달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최수영 위원님의 생각이신 건데 임종석 실장 공천은 여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뜨거운 감자 임종석 공천 지도부로 넘어갔다. 지도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부로 넘어갔는데 아까 지도부 안에서도 특히 당대표 이재명 대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각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강유미 변호사님. 네. 어떤 뜻일까요? 일단 이게 뭐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아까 겨냥은 아니다. 예, 짚었던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의 청산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당대표가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문학진 전 의원이나 인재근 의원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주목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어쨌든 새 인물을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점점점 이슈가 커지면서 이른바 비명공천, 치명공천의 하나의 바로미터처럼 돼버린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으로서도 더는 이 공천을 주지 않게 된다면 더 경랑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고요. 공관위에서 우리 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은 전략공관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미 분류가 됐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위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전략공관위와 지도부에서 이 지역에 누굴 내보낼 것인지, 임종석 실장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을 보낼 것인지,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질문 상당히 여러 개예요. 굉장히 많은 이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요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앞으로가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중구 성동을이 아닌가 싶습니다.